디렉터 김현진입니다. 참 많이 오셨네요. 그죠? 여기도 꽉 찼고 밖에 우리 중강당이랑 로비에도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사업 강의에 섰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떨리네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예. 달려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이세요? 별 5개 만점으로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별점을 준다면 몇 개 주실 수 있으세요? 4개. 되게 높다. 네. 저도 한 4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 3개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지금 고3인데 얘랑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 4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별점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우리 별점의 개수를 늘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시간, 건강, 그죠? 가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늘 바빠요. 늘 바쁘고 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이 옆 친구보다 내가 더 등수가 높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내신을 따고, 회사에 가서도 내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지만 이 친구보다 내가 능력이 더 좋아야 내가 대리로 승진을 하고,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사회에서 살고 있고요. 고령화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제품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가장 핫 이슈 뭐죠?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공황에 빠졌었어요. 그죠? 최근 2, 3년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최근에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위드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여기 저만 빼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죠? 이게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되었어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죠. 실내 집에 와서도요 벗지 않아요. 이제 안 답답해? 안 답답해? 제가 여러 번 물어도 익숙한 거예요. 까먹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 잊을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에 대한, 삶에 대한,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런 모든 관점과 시각들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좋죠, 이 사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겠죠. 건강도 해야 되고요, 행복도 해야 되고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별점을 5개 줄 수 있는 삶. 아까 별점을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졌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11년 전이에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제 삶을 바꿔온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 저희 아이들이요. 딱 그때 사진이에요. 11년 전에 저희 막내딸이 돌잔치를 막 끝냈던 무렵이었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던 그 시점이었고, 딸 셋의 엄마예요. 아까 우리 호스트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5세 첫째를 낳고 26세 둘째를 낳고 31살에 셋째를 낳는
예, 그런 아줌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을까요? 좋아서. 빙고. 저희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예,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건 아니겠어요. 예,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있었지만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번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를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들 연년생 낳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동네 아줌마로. 26살짜리가요.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왜 웃으세요? 잘 놀았어요, 저. 근데 그렇게 놀다가 31살에 셋째를 임신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밥은 먹고 살겠죠. 그죠? 남편이 그래도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 굶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이들 셋, 딸 셋,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제가 딸 셋의 막내예요. 저도 이제 언니들이 둘이 있고 제가 셋째 딸인데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어요. 부지런히 사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늘 뭔가 부족했어요. 저희 언니들도 뭔가를 하고 싶었고 저희 큰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못했고요. 저희 작은 언니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 유학을 꿈꿨지만 결국 휴학 1년만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고요. 저 또한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속상해할까 봐 말도 꺼내보지 못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불현듯 셋째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어요. 네, 구매된 쇼핑몰이었고요. 제 계산 속에 머릿속의 계산은 그랬어요.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디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재택근무라고 하는 아주 꿈을 꿨죠. 네. 어땠을까요? 처음엔 되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틈나는 대로 일도 하고 틈나는 대로 애기도 보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주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요. 애가 어리잖아요. 애는 애대로 저쪽에서 막 나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한 공간에 있지만 아이는 방치되어 있었고 저는 저대로 컴퓨터에 매달려 있었고 이런 경쟁 업체들이요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보다 내가 더 많은 손님을 끌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요. 새벽 4시에도 알람이 띵동 울리면요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로 갔어요. 견적을 냈고요.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밤낮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이 정말로 나한테 아이들을 그렇게 뒷바라지할 만큼의 그런 소득을 안겨줄 수 있을까? 역시나 큰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수수료율은 점점 낮아지고 손님들은 점점 큰 업체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간에 저희 쇼핑몰 고객이었던 한 지인이, 한 언니가 저한테 본인과 함께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유사나라는 회사를 가져왔어요. 유사나가 뭔데요? 영양제를 1도 모르던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내자도 모르던 저는 유사나가 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그렇죠, 다단계.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다단계. 다단계 아니에요?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저 물건 못 팔아요. 저 사람도 많이 못 만나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영업 못해요. 열심히 저는 못해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물건을 판다라기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에요 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설명을 하셨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정말로 다단계 물건 파는 거 이렇게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 일을 짬짬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추가 수입을 50만 원씩 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꽂혔겠어요? 50만 원에 꽂혔어요. 50만 원에. 그 50만 원이 탐났어요. 한 달에 추가적으로 50만 원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이 뭔지 조금 알아볼까? 고민해볼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막 뭔지 찾아봤어요. 초록창에도 검색해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요.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라고 부르고 다단계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는지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봤어요. 네. 자, 우리는요. 정보를 늘 공유하고 살아요. 그죠? 맛집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진을 찍죠. 저도 뭐 가끔 찍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외식을 가서 맛있는 음식이 예쁘게 나왔어요. 자, 젓가락 먼저 들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요즘은 그죠? 잠시 시간을 주어야 해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외식을 가면요 바로 먹으면 혼나요. 엄마! 소리가 나와요. 알았어, 빨리 찍어. 음식이 식기 전에 찍어라. 막 찍어요. 맛있는 집을 가서 맛있는 음식, 예쁜 음식을 보면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SNS를 하죠. 11년 전에도 했어요. 11년 전에는 인별그램이 아니라 뭐였죠? 카카오 스토리. 노란색 스토리에다가 열심히 올렸어요. 일상을. 정보를 공유했어요. 맛있는 집을 가고 예쁜 장소를 가면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해요. 강남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어떻게 써 있어요? 고객님을 소개해 주시면 소개해 주신 고객님께 시술 금액의 10%를 준대요. 괜찮죠? 요즘 미용실 가면 얼마 나오세요? 여자분들은 아시죠?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요. 그죠? 적지 않은 금액에서 10%를 준대요. 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제가 음식 사진에서도 얘기했지만 음식이 맛있어야 해요. 미용실에서 10% 내가 누구를 소개하면 10%를 준대요. 얼마나 혹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미용실이 머리를 잘해야 돼요. 센스 있게 커트를 잘해야 되고 드라이를 멋있게 해야 되고 파마가 머리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퀄리티가 좋은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어야 해요. 자, 그런 미용실에서 내가 머리를 했어. 너무 괜찮잖아요. 내 친구가 머리를 하고 싶대. 야, 거기 가봐. 거기 머리 잘해. 라고 소개를 해주면 나한테 10%를 준대요. 내가 꼭 그 10% 때문만이 아니라 그 미용실이 잘하는 미용실이라면 우리는 잘하는 미용실을 공유하죠. 사람들에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자, 맘카페 가입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엄마들 중에? 저도 맘카페를 한참 했어요. 애가 셋이니까. 네. 맘카페를 하면서 같은 또래 엄마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유모차 밀면서 3, 3, 5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육아 정보도 나누고 애기들 뻥과자가 어디께 맛있더라. 이유식이 어느 집 이유식이 간도 없이 아이들 건강한 음식을 잘 만들더라.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식당이 어디더라. 이런 것들 정보 공유해요. 경험을 공유하죠. 자, 내가 애용하는 브랜드에서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요즘은 이런 포인트 적립을 안 해주는 가게가 있나요? 거의 없죠. 예. 안 해주는 가게를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횟수를 적립해 주거나 왜 그렇게 할까요?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셔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숍에 가면은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내가 8개 채웠어. 2개만 더 채우면 공짜로 하나를 마실 수 있는데 옆집 가겠어요? 이 집 가겠죠. 예, 이 집 가서 쿠폰을 채워서 공짜 한 잔을 마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 그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소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쌓고요. 캐시백을 받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합니다. 어떤 소비자?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돈만 쓰지 않아요. 소비만 하지 않아요. 내가 소비하는 것과 동시에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뭐 이득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때문에 왠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회사든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광고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내가 정말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냐면요,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판매자라고 해서 물건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판매자가 아니라요, 아주 넓은 의미의 판매자, 물건을 유통시키는 판매자의 의미입니다.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광고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 하고 다녀요. 친구들이 묻잖아요.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너무 괜찮다 이번에. 나 저 미용실에 했었어. 저 미용실 가봐. 되게 괜찮아. 그 친구가 가서 머리를 했어요.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 앞으로 10%를 적립해 줬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점포가 없는 형태고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그 유통 비용을 어떻게,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나는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광고판이기도 하고요. 그죠? 나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광고자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광고 역할을 했을 때에 회사가 이득을 취했다면 그 이득의 일부분을 저한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회원들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너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나 같은 소비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유통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는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 등의 재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요. 내가 회사에다가 좋은 제품을 사 먹는 거죠. 제가 유산화에서요, 내 몸을 청소해주는 그런 제품을 한번 사서 확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구석구석 다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데만 치워요. 딱 급하게 오늘 식탁이 들어, 식탁에 있는 것만 막 치워서 어디 찬장 안에다 다 때려 넣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항상 그래요. 손님이 오면 자,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언가가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만 치워요. 근데 그렇게만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라고 하는, 집안을 발칵 뒤집는, 소파 밑에 있는 먼지까지도 청소하는 그런 대청소 하시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항상 보이는 얼굴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내 내장기관도 한 번쯤은 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몸 대청소를 했어요. 이 유산화라는 회사한테 제품을 사서. 너무 괜찮아.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되게 활력도 생기고 피로도도 덜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옆집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너무 괜찮은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이 언니는 어떻게 해요? 회사하고 직거래를 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삽니다. 나는 뭐 했어요? 내 경험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나 때문에 물건 팔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소비자가 소문과 소문을 내서 회사가 이득의 35%를 저처럼 광고를 해주는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해줍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매출이 일어나면 회원에게도 보상을 해주고요.
수익 배분으로 능동적인 회원을 확보합니다. 자, 좋은 마케팅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전에 들으셨듯이 굉장히 좋은 이론을 가진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을까요? 그래서 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념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고 설립했는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미용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맛집을 너무너무 예쁘게 SNS에 포스팅할지라도 그 맛집이 예쁘기만 하고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 SNS를 보고 댓글을 달겠죠. 맛 더럽게 없음. 정말로 광고가 광고적인 역할을 하려면 맛이 있어야 되고요. 머리를 잘해야 되고요. 제품이 훌륭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 조건이에요.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모든 회사는요 자기 회사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회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회사 괜찮아요. 공공기관에서 저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 회사 영양제 괜찮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 좀 믿을 만한 회사 아닌가요? 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회사를 골라야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사나라는 회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사님 보셨죠?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 누구시라고요? 예, 마이런 헨츠 박사님. 유사나를 창립하시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계신 창립자이자 연구 개발자이십니다. 기업의 이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념으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 이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삶, 고통과 질병 없이. 자, 아까 우리 제품 강사님도 얘기했지만요. 이제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나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의학이 발달해서요. 내가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요? 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어떻게 오래 사는지에 집중해요. well-being. well-dying. 100세까지 내가 누워서 100세까지 이거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100세까지 살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아이템은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1992년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창립됩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요. 30년간 25개국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30년,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런데 현재 25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많이 진출한 것 같으세요? 굉장히 느린 회사예요. 느린 거예요. 30년 동안 30개국도 아니고 25개국. 왜 이랬을까요? 이 회사는요. 제품의 퀄리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 그 나라에 오픈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준비를 해서 한 나라 오픈, 또 준비를 해서 한 나라 오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년에 한 나라 정도씩 해서 30년이 됐지만 25개국밖에 진출이 안 되었어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OEM 방식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을 합니다. 그러나 유사나는요. 그런 OEM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인하우스 제조시설, 유타주에 있는 솔렉시티에 있는 회사 전경이에요. 이곳에는요. 연구소도 있고요. 제품 개발소도 있고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요. 가장 퀄리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합니다.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25개국밖에 진출이 안 된 거예요.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산화 연구개발팀이에요. 총 85명의 세계적인 저명한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많은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는 영양제 회사가 없습니다. 유산화가 이렇게 많은 연구개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요. 신제품 개발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신제품 개발만을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들도 그 시대에 맞게 가장 좋은 원료로 가장 좋은 기술로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 4,500명이 넘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700개가 넘는 수상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회사 좋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공공기관에서, 나라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이 회사 제품 괜찮습니다. 이 회사 보상 플랜 좋습니다. 이 회사 제품 퀄리티가 좋습니다라고 인증해주고 상을 주는 것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나눔이 있는 회사입니다.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또 기아 난민들에게 4천만 끼의 식사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유산화 파운데이션 기금으로 모아서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왜 유산화일까요? 왜 유산화일까요?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이름이죠. 회원 직접 판매에서 주요 제품으로요. 1위가 영양제입니다. 과반이 넘어요. 51%예요. 자,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회원 직접 판매. 어쨌든 우리는 매출이 계속 돌아가야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영양제는요. 매달 사람들이 매달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주요 제품으로 영양제를 꼽고 있고요. 영양제를 주로 하는 유산화 같은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건강에 관련된 지출 현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국가별 1인당 연간 지출액이요. 2019년도에 200만 원, 50만 원. 물론 북미 지역을 보시면요. 5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선진국일수록 웰빙,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국내 시장도 다르지 않아요. 국내 시장도요. 점점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약 25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가진 유산화라는 회사는 강력한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요.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제품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요? 경험을 나누는 일이라고 했어요. 소비자이자 큰 의미의 판매자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 제품이 어떤지. 30년,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몸 대청소도 한번 해보고 화장품도 한번 발라보고 샴푸도 써보고 이런 것들 써보면서 이 회사 제품이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 만한 제품인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낼 만한 제품인지 내가 검증해 보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온 분 계실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네요. 자, 여름이니까 다 감으셨겠죠. 모두가 아침에 다 샴푸를 사용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아이템들이죠.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유산화로. 그렇게 좋대잖아요, 제품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대잖아요.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해서 머리도 감아보고 샤워도 해보고 아이들 영양제도 먹여보고 아침 식사 대용식도 먹어보고 화장품도 발라보고 내가 쓰고 있는 지금도 분명히 어디선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샀던 그런 것들을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화 비즈니스의 가장 첫 걸음이고 시작입니다. 유산화는요 회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구매를 하시면요, 멤버십 가격으로 혜택을 드리고요. 자동 주문을 이용할 시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또 가입 후 첫 구매에 대해서는 10% 추가 할인 혜택도 모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제품을 사용해 봅니다. 아까 경험해봤죠?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뉴트리션과 화장품, 유산화 제품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내가 좀 내 몸 대청소를 한번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옆집 언니한테 얘기해요. 언니 너무 괜찮아. 언니도 한번 써봐.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옆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언니도 자기 몸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내가 광고했잖아요. 회사는 나 때문에 제품을 팔았고 회사는 나한테 광고 비용으로 캐시백을 줍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제품을 사용하고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로운 삶이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집 언니가 그럼 나도 해볼래. 나도 돈 벌고 싶어. 자, 경제적인 자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옆 사람과 나누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졌던 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나누고 이 반복을 통해서 유산화 비즈니스는 이루어집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겠죠.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작업을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것인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걸 우리가 정말 그냥 소비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소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방법이 과연 공정한가? 내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 정말 공정하게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합니다. 브랜드 체인지에서 시작이 되고요. 누구에게나 자격증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소비자이자 판매자이니까요. 소비자에게 있어서 뭐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사는 거지. 나이, 연령, 성별, 사회적 경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충분히 경험해 본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자,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거 전달해 주셨던 분은요. 증권회사 다니던 분이었어요. 아침에 뭐 한 6,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는 그런 증권회사, 바쁜 회사를 다니던 와중에서도 이 일을 하셨어요. 내가 자유롭게 내 일에 내 시간을 계획하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이렇게 돼서 내가 전달을 하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 팀 비즈니스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되는가, 나한테 어떻게 캐시백을 해주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볼 건데요. 평생 가입이 2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2만 원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충분히 써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200포인트라고 하는 약 45만 원 정도의 제품 경험을 하면 가게 1개, 온라인상에 나의 가게가 1개가 오픈이 되고요. 또 3개, 약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경험하게 되면 가게 3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양쪽, 2줄로 사람을 또 가게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은요. 가게 3개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옆집 언니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우리 옆집 언니 내 몸 대청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제 2번의 왼쪽에다가 이 언니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 언니가 500포인트어치 구매를 했어요. 그 500포인트는요. 제 2번 가게에 1번 가게에 중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나한테만요. 내 위에도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사람한테도요. 중복적으로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라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단계의 제한 없습니다. 자, 우리 옆집 언니뿐만 우리 윗집 언니도 한대요. 야, 니네만 좋은 거에 나도 해볼래. 그렇게 해서 그 윗집 언니도 2번의 오른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의 500포인트도 2번의 오른쪽에 1번의 왼쪽에 똑같이 계속 쌓입니다. 내 대학 친구가 해보겠대요.
아, 그래?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제 친구한테 전달했더니 제 친구는 3번의 왼쪽에 가입을 하면서 이 친구의 500포인트도 내 3번의 왼쪽에 1번의 오른쪽에 중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우리 언니도 해본대요. 우리 사랑하는 언니도 내 몸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3번의 오른쪽에 500포인트를 구매하면서 3번의 오른쪽에 500포인트, 1번의 오른쪽에 500포인트 중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쌓였어요. 자, 이렇게 중복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나만 전달을 했을까요? 우리 옆집 언니가 해보니까 너무 괜찮대. 그래서 이 언니도 자기 친구들한테 막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전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달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팀이 생기고요. 사람이 생기고요. 나로 인해 시작된 나의 유통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유통망이 만들어졌을 때 돈을 어떻게 주느냐? 매주 줍니다. 매주. 주정산 주지급. 주 마감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3시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내 통장으로 돈을 줘요. 어떻게 주느냐? 자, 우리 아까 2번의 왼쪽에 사람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 포인트를 다 모으니까 약 2,000포인트 정도 돼요. 그 2,000포인트가 내 2번의 왼쪽에 1번의 왼쪽에 쌓이죠. 자, 또 두 번째 라인에서는 2,000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라인에서는 1,500포인트. 네 번째 라인에서는 약 1,000포인트가 생겼어요. 자, 돈을 주는 방법은요.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중복 매출로 인해서 1번, 2번 가게에 다 쌓이게 되고요. 자, 이제 돈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번도 내 가게, 2번도 내 가게, 3번도 내 가게잖아요. 네. 자, 1번 가게 먼저 볼게요. 4,000포인트, 2,500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양쪽에 매칭을 했을 때 균형되는 점수, 작은 점수겠죠. 그래서 2,500포인트로 매칭이 된다라고 하고 2,500포인트의 20%를 돈으로 줍니다. 그럼 2,500포인트의 20%면은 500불. 미화로 500달러. 500달러를 나한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자, 1번 가게에서는 500달러의 수익이 생겼고요. 2번 가게, 3번 가게를 보면요. 2,000포인트, 2,000포인트니까 2,000포인트로 매칭이 돼서 2,000포인트의 20%, 400달러. 3번 가게는요. 1,000포인트, 1,500포인트니까 1,000포인트로 매칭이 돼서 1,000포인트의 20%, 200달러를 돈으로 줍니다. 그럼 나는 한 주에, 이번 주에 얼마의 수당이 발생을 했어요? 1,100달러. 예, 환율 1,150원 계산해서 약 126만 5천 원의 수익이 금요일날 아침에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에 8시 반에 띵동 하고 내 통장에 126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 주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자, 심지어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들어올 예정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재밌어요. 네. 돈이요,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재미가 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한 주에 126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벌었는데 지금 일단 뭐 126만 원만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 점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4,000포인트, 2,5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우리 돈 뭘로 계산해 줬어요? 2,500포인트로 계산해 줬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는 2,500포인트였으니까 뭐 돈 받는 자죠. 왼쪽에는 4,000포인트나 있는데 2,500으로 매칭해서 주면 그죠? 남는 포인트 아깝죠. 그래서 회사는요, 그 남는 1,500포인트 그대로 계산해서 다음 주로 2월 시켜줍니다. 잔여 실적 2월이에요. 저는 제가 이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몰랐고 나 이런 일 자신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고민했을 때 제가 결정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잔여 실적 2월 이 부분이었어요. 왜? 전 뭐가 제일 자신 없었냐면 마감해야 되는 거 영업하면서 막 왜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월말 마감이 되면은 너무 막 애타하면서 막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마감이 없대요. 남는 포인트는요, 그 다음 주로 그대로 2월 시켜준대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있으면 매칭해서 수익을 받고요. 내가 매출이 없으면 그냥 저대로 그냥 다음 주도 2월 되어진대요. 내가 애기 키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담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인업을 했던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자, 1번 가게에서 남았던 1,500포인트 그대로 2월 시켜줍니다. 3번 가게에 남았던 500포인트 2월 시켜줍니다. 많은 회사들이요, 사재기 하지 말라고 교육해요. 그죠? 사재기 나쁜 거라고 교육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오르면, 다단계를 떠오르면 사재기를 같이 떠올려요. 왜 그럴까요? 보상 플랜에 있어요, 답은. 만약에 저 1,500포인트, 500포인트가 2월 해주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라면 아깝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반대쪽에 물건을 사고 1,500포인트 어치 사서 매칭해서 돈을 받고 물건은 내가 이렇게 팔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손쉽게 생각하고요.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집 찬장에 베란다에 쌓이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유산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 주로 포인트 2월 시켜주니까. 자,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ABCD 4명의 언니들과 막 사업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1번 가게에 5,000 포인트가 쌓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적으로 단계 제한 없이 모든 라인에 있는 점수를 다 같이 공유해요. 500포인트 하나 매출이 발생하면요, 그 상위에 있는 가게들한테 다 500, 500, 500, 500 다 쌓아줘요. 우리는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 그죠? 100만 원어치 제품이 나갔는데 500포인트를 몇 명을 쌓아줘요. 회사가 남는 게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구조죠. 그렇게는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회사는 단계를 제한하진 않아요. 단계를 제한하진 않지만 한 가게에 맥시멈으로 꽉꽉 채웠을 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점수까지 도달하면 5,000포인트를 상한으로 돕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당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면 그 이상의 점수가 올라와도 인정되진 않아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돼서 가게 하나를 완성하면 회사는 점수를 더 인정해 주지는 못해요. 미안해요. 대신에 가게 하나를 꽉 채웠고 당신은 일을 참 잘했으니까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해 보세요 라고 하는 4번 가게를 줍니다. 자, 아까 중복 매출 인정이 있었잖아요. 내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매출은 나한테 계속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내 4번 가게를요, 저는 이 위치에다가 제 파트너들과 함께, 자, 하위 라인과 함께 자, 운영해 갈 거예요. 자, 4번 가게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매출은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들에게도 다 연결이 돼서 내 2번 가게, 내 1번 가게 중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익은 당연히 늘어가겠죠. 그래서 제한 없는 수입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끝없는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4번뿐만 아니라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쭉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가게들은 내 하부에서 내 파트너들과 나와 함께하는 내 팀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조건, 약속 단 하나입니다. 저는 약속이라고 늘 표현해요. 왜? 회사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회사와 나는 동업자 관계잖아요. 내가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일 수 있지만 나는 또한 뭐예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대신해서 광고해주는 광고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회사와 나는 계약 관계가 필요해요. 단 하나의 계약 관계. 그게 뭐예요? 제품을 꾸준히 먹는 거. 내가 광고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먹어야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회사는요, 그거 하나만 조건으로 걸었어요. 당신이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해서 얼마를 벌어가던 그건 당신의 비즈니스 능력이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거는 당신이 이 제품을 꾸준히 먹는 거, 그래서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거 하나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권리소득의 열세, 한 달에 약 25만에서 50만 원 정도만 나와 내 가족이 꾸준히 제품을 소비하면 내가 유산화를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를 벌어가든 그건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일 뿐인 거예요. 소득은. 자, 많은 회사들이 직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많아지면 내가 한 달에 소위 말하는 유지 비용이 많아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먹고 소비해야 되는 양이 아닌 거죠. 내가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 때 밥 3끼 먹던 사람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번다고 밥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소비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계속 늘어간다면 그거는 내가 소비해야 되는 양이 아니라 내가 팔아야 되는 양이 돼버리고 말아요. 유산하는 그런 거를 바라진 않아요. 내가 가게가 3개던 10개던 가게가 20개던 내가 돈을 5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3000만 원을 벌든 한 달에 45만 원에서 50만 원 내 가족이 먹고 쓰는 양만 꾸준히 먹는다면 돈을 얼마를 벌어가든 회사는 동업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수익은요 무한대로 증가시킬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인해서요 계속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가게 하나가요 완전히 완성이 되면요 아까 5,000 포인트가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서 가게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요 월 700만 원의 소득을 벌게 됩니다. 가게 2개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요 1,500만 원이고요. 가게 3개가 완성이 되면 2,400만 원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요. 예.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내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만큼 내가 광고를 얼마만큼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 소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보너스들이 있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여기서 잘 비즈니스 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후원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평생 매칭이 되는 거죠. 또 셀라비브 보너스라고 해서 화장품을 소비자 회원이 첫 구매로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그 제품의 25%를 또 나한테 보너스로 주는 셀라비브 보너스가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죠? 너무나 매력적인 여행 보너스도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자, 아까 한 가게 하나를 완전히 완성시키면 얼마라고 했죠? 한 달에? 700만 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제가 한 5년 전에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유산화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돈을 버는데 그러면 나도 좀 조그만 거라도 건물을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 나오는 거를 내가 해놓으면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갑자기 확 욕심이 나면서 막 부동산을 다니면서 막 건물을 봤어요. 자, 그 당시에 제가 김포 살아요. 네, 김포 사는데 김포에 있는 그냥 상가주택. 왜 1층에는 상가고 뭐 2층에는 원룸 있고 뭐 3층에는 뭐 가정집 있고 이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 좀 신축 좀 괜찮은 거 가서 물어봤더니 얼마예요 했더니 그때 당시 한 15억에서 17억? 17억, 20억 그 정도 하더라고요. 20억은 좀 17억은 그래서 그 17억짜리 내가 건물을 사면 그래서 월세가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얼마 나올까요? 70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20억짜리 건물에서 7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구나. 저는 당장 20억의 현금이 없어서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는 없지만 제가 만들어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무형의 이 온라인상의 내 건물에서는요 매달 저한테 따박따박 월세를 20억 건물보다 더 많이 저한테 따박따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지 말아야겠다. 그 돈을 거기다 뭐하러 묻어? 유산화를 더해서 가게 하나를 더 완성시키면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15억, 20억짜리 건물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시대인가요? 제 주변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 주변에 건물 가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벌어서 산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상속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으세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시대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자본 없이도 한 달에 그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만났고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20억짜리 건물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20억짜리 건물을 물려주진 못하지만 저는 유산화 코드라는 한 달에 700만 원짜리 코드가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해 줄 수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제 주변에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한테 뭐 땅이 재개발돼서 뭐 몇십억의 상속을 받고 이러면은 자, 그거 잘 지키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못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내 힘으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뭐 이렇게 해서 뭐 확 망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유산화는요 어떻게 줘요 돈을? 매주 주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망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어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체인지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 내가 먹고 있는 오메가3, 내가 먹고 있는 종합 영양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으로 이 비즈니스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브랜드를 체인지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고요. 이 사업은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유산화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죠? 11년 전에 유산화를 만났고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달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도 전달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도 전달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면서 무형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저는 떠났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몰타라는 나라에 갔어요.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막내딸이었어요. 이때. 집안에서 싱싱이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하늘 보이시죠?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번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돈도 벌었지만요.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시간을 벌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몰타를 떠났을 때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큰아이가 6학년 졸업했을 때, 작은아이가 5학년 마쳤을 때, 막내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딱 그때였어요. 저희 큰아이들이 이제 위에 연년생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 사춘기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못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떠났어요. 가서 아이들하고 마냥 놀았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는요, 한국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겹게 밥을 같이 먹어야 해요. 이게 엄마들한테는요, 밥 새끼를 차려야 해요, 매일. 근데 나중에 그 습관이 되면요, 매일 저녁 5식구가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게 한국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아요. 이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요, 밥 한 번 먹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요, 매일 저녁 같이 밥 먹는 게 일이었어요. 같이 저녁을 먹는다라는 거, 하루의 일과를 나눈다는 거, 가족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저희 신랑이에요. 놀았어요. 저희 신랑도.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몰타에 가서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겨울이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연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바닷가에서 연 날리고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혼자 수영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과 굉장히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고요. 저 또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해보지 못했던 공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언제 또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이탈리아 로마고요.
예, 저희 친정엄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정엄마 유럽으로 매년 제가 2년 있을 때마다 매년 여름마다 모셨어요. 비즈니스로 모셨어요. 오래 비행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엄마랑 저랑 단둘이 터키 여행도 하고 뭐 이탈리아 여행도 하고 파리 에펠탑이고요. 엄마랑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갔던 거, 또 그리스 아테네, 또 그리스 산토리니, 예, 디즈니랜드예요.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 또 파리의 개선문,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했었어요. 5식구가. 10개국 31개 도시를 다녔어요. 제가 여행 다닌 거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 이런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했다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수입이에요, 여러분. 매주 나한테 주는 유산화가 주는 수입. 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5식구가 온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한테 유산화는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중학생 사춘기 시기를 온전히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일이었어요.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영양제를 1도 몰랐던 제가 이 일을 만나면서 영양제 공부를 하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과 제가 열심히 섭취하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저희 정말로 외국 사는 2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감기 걸린 일 없이요, 정말 건강하게 잘 놀다 왔거든요. 제가 이민 가방에 짐 쌀 때 유산화가 한 보따리였어요. 그렇게 싸질머지고 가서 5식구가 매일같이 한 주먹씩 먹었어요. 정말 아무도 아프지 않게 외국 생활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저는 앞으로의 노후도 그래서 유산화와 함께 한다면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아이템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밥만 먹고 크는 아이들이 아니라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요만했던 아이들이 1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머리 이렇게 올백한 아이가 저희 지금 고3짜리 큰 아이예요. 무용합니다. 한국 무용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이제 유럽에 나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유럽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뭐가 하고 싶니?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니? 아니면 다시 무용을 하고 싶니? 새로운 걸 또 도전해보고 싶니? 뭐가 하고 싶니?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결국 내놓은 답은 저 다시 무용을 할래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럼 정말 열심히 해서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네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 아이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후원했고 뒷바라지했고 한국 와서 예고에 입학을 했고 예고 생활 3년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어쩌면 선택권을 안 줬을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저는 유산화라는 좋은 도구를 만났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선택한 무용이라는 전공을 제가 후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저 빨간 머리 같은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아이는 유럽에서 생활하고 한국 들어오면서 너는 뭐가 하고 싶니? 엄마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 뭐가 좋으니? 했을 때 이 친구는 유럽 갔다 온 그 기억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너무 재밌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때만 해도 이 친구는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네가 선택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가봐라.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현재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엄마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네요. 열심히 공부해라. 어쨌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딴소리는 못해요. 열심히 이제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이제 6학년이에요. 저 아이는 이제 미술을 좋아하고 캐릭터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렇게 도와줄 생각이에요.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해왔던 무용이니까 그냥 계속 무용해, 이거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 예, 그게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던 이유고 유산화를 열심히 했던 이유였어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돈, 명예, 꿈, 건강 다 맞죠. 예.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얹고 싶어요. 시간.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예. 어저께 저녁에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 회였어요. 다 뭐 막 갈등이 다 정리되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 주인공한테 참 좋아 보이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좋아 보여서 그래요. 어떤 것이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내 선택으로 만들어가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감당하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에서는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택의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니까 이런 거 말고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조건이 따르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하고요. 시간적인 자유도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살고 싶은 삶,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99%가 똑같아요. 여유 있게, 그죠? 여유 있게 건강하게 산책도 다니고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주면서, 자, 그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5년 전 했던 나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11년 전 했던 저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제가 몰타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결과는 5년 전에 2011년도 11월에 했던 제 결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참 많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저는 유산화라는 도구를 손에 쥐었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려고 열심히 연습했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도구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유산화라는 도구를 손에 쥐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